보통의 우리 어르신들은 직업을 구할 때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을 겪는다고 하시거든요. 저희가 좀 유형을 한번 볼게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보면 나이에 대한 편견과 차별 25.9% 말씀해 주셨고 취업 정보가 부족하다가 25.4%. 이제 우리 어르신은 다 잘 극복을 하셨거든요. 강창희 소장님, 이게 실질적으로 많이 좀 어려운 점이 되나 봐요. 그렇죠. 예. 그 나이에 대한 그 차별, 편견 이거는 뭐 빨리 사회가 바뀌어야 네. 되는데 아마 바뀌어질 거예요. 어차피 일손이 모자라니까.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자기 생각을 바꾸는 수밖에 없는데 72세 된 분이 27세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건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자기가 바꿔야 되는데 주위에 그런 분이 많습니다. 제가 수기를 한 번 읽었는데 이 고급 공무원 한 분인데요. 퇴직하고 집에 있으니까 갈 데가 없는 게 너무나 미치겠더래요. 그래서 네. 주간 노인 보호센터에서 지금 일을 하시는데 예. 우리나라도 일본도 이 젊은 노인, 건강한 노인이 좀 불편한 노인 도와주는 게 큰 일거리거든요.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일을 하는데 아침에 노인들을 자동차에 모셔다가 센터에 모셔다 놓고 같이 서로 논대요. 노래도 부르고. 네네. 근데 이분이 아주 싹싹한 분인 것 같아요. 인기가 있고. 다 주간 보호센터가 여기저기 생기니까 노인분들이 약간 삐치면 다른 데로 가는데 그 센터는 그분 때문에 다른 데서 온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월급을 70만 원 받고 예. 집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30만 원 회사가 내주는데 예. 100만 원 벌어다 주고 집에 없으니까 그렇게 부담스러워던 마나님이 천사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일들이 앞으로 많아요. 그래서 예. 이 어린이집 방과 후에 이 어머니들 일하는 어머니들이 늦게 오시니까 그때까지 돌봐드리는 일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밤잠 없는 노인분들이 전기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 빌딩에 야간 그 근무를 한다든지 그렇죠. 그 일본에도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비즈니스 호텔에 5시가 되니까 젊은 아가씨들이 퇴근을 하고 할아버지가 밤땅번으로 교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막상 이제 직업을 구하려고 하면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할 것 같거든요. 예. 예, 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막막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주로 정확한 정보를 찾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먼저 퇴직하신 선배라든가 지인을 찾아서 정보를 찾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분들도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구직 활동하신 분들한테는 공인된 곳에 올라와 있는 정보를 좀 찾았으면 하는 것들이 우선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서 고용복지 프로센터라든가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온라인과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간과하는 것 중에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소식지가 있습니다. 네. 이 소식지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의외로 내용들을 다 스킵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아마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준비했는데요. 정말 알찬 정보가 가득가득 준비되어 있거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방송 보시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나처럼 티벗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평생 현역으로 사는 법이 여기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씩 공개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나에 대한 탐색을 충분히 하라. 팁으로는 건강을 일단 체크해야 되고 현역 시절의 전문성도 고려해야 되고 검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호선 박사님. 예. 우리가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준비가 돼 있는지 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일자리를 위해서 살펴야 될 첫 번째가 기승전 몸뚱입니다. 건강이에요. 건강,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건강 상태인지 아내 일만 할 수 있는지 바깥 활동도 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지금은 이력서라는 걸 쓰게 되는데 이 이력서라는 건 결국은 내 과거에 있던 모든 일의 역사들을 함께 의미 있게 하나의 종이에 써내려간 바로 그게 이력서잖아요. 나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의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내 과거를 점검하고 내 능력치를 확인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요새는 여러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라든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라든지 굉장히 많은 일자리 서울 도심 같은 경우에는 50+ 센터라든지 이런 데 가시면 뭐가 있냐면 무료로 내 일이 어떻게 나와 맞는가와 관련된 적성 또 흥미 일과 관련된 여러 검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막상 가서 보시면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이런 흥미와 이런 적성이 있구나. 이런 일이 내가 알지 못했던 이런 새로운 일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구나. 이런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네. 제일 먼저 건강 체크하시고 그다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던 과거에 이런 전문성들이 어떤 영역이 남아있는지 확인하시고 새로운 검사를 통해서 나의 또 다른 측면을 확인해 보시는 것 중요할 겁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죠. 예, 나이가 들었는데 뭐 일자리 무조건 생기면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요. 일자리의 양과 시간대 그리고 급여 수준에 대해서 일단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거 외에도 개인의 건강 상태라든가 취향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 파트타임을 할 건지 아니면 또 풀타임을 근무할 건지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고요. 일자리를 선택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생계를 위해서 전의를 해야 될 건지 또는 소일거리를 통해서 용돈을 벌 건지에 따라서 네. 내용이 나눠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잘 정리해서 선택하시면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강 소장님도 한 말씀 주시죠. 네, 그 이 두 분 말씀을 잘 들었는데 예. 그 고민은 뭐냐면 이런 거를 가능하면 은퇴 전에 아. 현역 시절부터 일찍 생각하는 게 참 좋겠다. 그렇죠. 예. 네, 아니면 바로 직후에. 예. 제가 한 번은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분이 62년 넘은 분인데요. 외국 회사에 서울 사장을 했대요. 이분이 사장할 때는 기사 딸린 고급 승용차에 부인은 사모님 소리 듣고 홈잡은 분이었는데 예. 이분은 사장을 끝내자마자 딱 목표를 세웠는데 나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을 갖자. 그러려면 영업용 택시를 3년 무사고 운전해야 된답니다. 예, 예. 그때 그분이 1년 8개월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이 늘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요. 그 얼마 전에는 또 문화유산 해설가 하는 분을 얘기를 들었는데 해설사, 예. 이분이 70대 중반인데 이분은 대학 졸업하고 처음에 한전에 취직해서 공주 지점에 근무했는데 그때 한전 지점장님이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은 분이어가지고 예. 일본 친구하고 같이 공주 부여 고족삽사 다니는데 자기 신입직원 쫄병이니까 가방 들고 따라다녔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예, 예. 그 유홍준 장관이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이 책을 가지고 주말을 이용해서 그 코스를 그대로 다녀봤대요. 3년 걸렸답니다. 예, 예. 퇴직하고 집에 있는데 어느 날 종로 시니어 클럽에서 전단지가 날라들었는데 종로구 거주자로 문화유산 해설에 관심 있는 사람 모여라. 가서 6주 교육받아가지고 문화유산 해설가가 됐어요. 그때 일주일이 너무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사흘은 배우러 다닌답니다. 배우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고급의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많대요. 그래요. 그리고 사흘은 경복궁, 창덕궁, 덕숭에 가가지고 문화유산 해설하고 약간의 수당을 받는다고 하는데 네. 그때 그분이 70대 중반인데 일본말 배운다고 난리더라고요. 일본 사람한테 앞으로 해설하겠다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야 돼요. 노인 일자리 여기 이 부분을 검색해 봐야 되고요. 매년 12월 모집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네, 김 실장님. 예, 먼저 나이가 드셨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먼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급격한 고령화 속도 속에서도 우리가 연금이 충분하지 않은 그런 시기에 맞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득을 보충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현재 그 2004년에 일자리 사업이 시작돼서 2023년 현재 88만 3천 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상당히 많이 이제 확장이 되었는데요. 일자리 정보를 검색하는 데는 우선 노인 일자리 여기란 사이트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노인 일자리 여기 사이트를 여시고요. 거기에 본인의 거주지 시군구 베이스로 입력을 하시면 예. 현재 활동하실 수 있는 일자리와 내용들을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검색을 한 다음에 지금 사이트가 나왔어요. 예, 현재는 노인 일자리 참여자 집중 모집 기간이 좀 지나 있기 때문에 참여 예. 가능한 사업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내용들의 일자리 내용과 직무들을 보시게 된다면 본인에게 네.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팁은 네. 일자리 사업은 12월 초에 집중 모집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 일을 하고 싶으면은 2022년 12월을 그렇죠. 놓치지 말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선생님. 노인 일자리 여기
매년 12월 예. 이런 거 좀 메모를 해가지고 그쵸. 냉장고에 딱 붙여가지고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네.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있나요? 예. 있죠. 제가 이 소개에 빠질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더 알려드릴 텐데요. 이를테면 우리가 도심 말고 농촌에서 일자리를 요청하시는 분들 계시죠? 농촌 일자리 구할 수 있는 대표 사이트가 도농 인력 중개 서비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도농 인력 중개 서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식당 일자리 찾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분들은 푸드 앤 잡이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 되는데 지금 보고 계신 거는 도농 인력 중개 플랫폼이라 그래서 네. 도농 인력 중개를 이제 해주는 플랫폼에 그 안에 들어가시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 푸드 앤 잡도 있고 또 그 외에 또 직종을 원하신다면 중장년 워크넷이나 국민 일자리 앱이라는 데도 있고요. 국민 예. 일자리 벼룩시장이라는 벼룩시장. 데도 있고요. 지자체 공공일자리 구직 사이트 뭐 이런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년, 일자리, 중년, 일자리 치시면 굉장히 많은 사이트가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사이트들은 아주 안전한 사이트, 국가가 또 보조해주는 사이트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중에서도 60세 넘으신 여성분들 많이 계시죠. 예, 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혹은 세일 여성 인턴십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는 요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나는 그런 경력도 없고 뭐 새로운 게 좀 필요해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런 구직을 위한 여러 교육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 이런 정보도 얻고 새로운 교육 훈련도 받을 수 있는 곳이니 찾아보시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손품도 팔고 발품도 발품도 팔고 팔고. 일단 막 찾아다녀 보셔야 됩니다.